안녕하세요, 김우주입니다. 제가 한 지지난주 정도? 그때 내동으로 조금 크게 무너졌었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서 주말까지 올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만들어진 모델이고, 어쩌다 보니까 주말에는 올리지 못했네요. 일단 이게 제가 막 이동 중에 글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타이핑을 한 건데, 글로 쓴 부분들은 조금 글씨체가 별로 안 좋지만은 그냥 읽어드릴게요. 네.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일단 보면은 이건데 이거를 참고하셔서 본인한테 맞는 거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의 경우에는 이 심리가 붕괴되고 그래서 내동을 하게 되면은 반복.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로 가거든요. 심리적 안정이 제가 뭐에서 붕괴되냐라고 돌아봤을 때 매매적인 요인에서 심리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 매매 외적인 요인에서 심리가 무너지는 게 있어요. 일단 매매 외적인 거를 먼저 가면은 역시나 빠지지 않는 사람 간의 갈등. 그래서 뭐 가족이건 친구건 그냥 뭐 아는 지인이건 어쨌든 간에 사람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이럴 때는 그냥 흘려 보내는 수밖에 없어요. 사람 간의 갈등이 있을 때. 그리고 이거는 제가 다른 해외건 국내건 그런 트레이더분들 인터뷰를 봤을 때, 특히 해외 트레이더였는데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친구나 아니면 여자친구, 뭐 와이프 혹은 뭐 가족이랑 이렇게 갈등이 있었을 때 그분들도 실제로 이미 심리가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뇌동매매 굉장히 사람이 감정적으로 되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충동적인 행동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겠죠. 그래서 사람 간의 갈등이 있을 때는 그분들도 매매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심리가 어느 정도 돌아올 때까지는 매매를 안 한다. 그래서 잘 흘려보내면서 결국은 공과 사를 구분해서 매매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거지로 그냥 내가 솔직하게 이게 다 사람 간의, 그러니까 이 갈등으로 인해서 심리가 무너졌고 굉장히 지금 이걸 다시 뉴트럴한 상태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아직 뉴트럴한 상태가 되지 않았으면 나도 아는데 그 상태에서 매매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공과 사를 구분하려고 하고, 그리고 계속 그거를 그냥 마음을 그냥 비우고 흘려보내는 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저는 그러면은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 간의 갈등이 있을 때 흘려보내고, 그리고 목표에 대한 압박. 이게 목표가 있으면 좋아요. 당연히 목표는 있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번 달에 목표가 뭐 잃지 않는 거다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이제 가시적으로 뭐 100% 수익률 뭐 100%, 200%, 300%, 아니면 수익금으로 산정을 할 수도 있겠고. 근데 어쩔 때 보면은 그거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압박을 느끼게 되거든요, 사람이. 근데 이러면 자꾸 또 레버리지를 저는 키우게 되더라고요. 아니면은 조금 내가 잘 모르겠는 구간도 계속 그냥 과감하게 그냥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에 제가 써놓은 걸 읽어보면은 그치, 장기 목표는 보유하되 원칙 자체를 지키는 게 일단은 매일매일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당연한 소리인데, 또 진짜 이게 사람이 뭐 욕망의 동물이고 하니까 가끔 이렇게 무너졌을 때 돌아보면은 이 당연한 걸 왜 안 했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진짜 뇌동매매 해보신 분들 다 공감할 거예요. 나중에 돌아보면 너무 당연한 것들인데 내가 그냥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지나쳤어가지고 그 사단이 나는 거다 보니까, 목표를 세우는 건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매번 트레이딩 할 때마다 원칙을 지키는 것 자체가 그냥 목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0%건 1년에 뭐 100%건 뭐 1년에 뭐 10만 달러 그런 거 일단은 목표는 설정을 해두는데 그 이제 가끔 이제 가끔 가다가 보는 거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정해두고 이제 내가 이 목표까지 가는데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그냥 이거를 그냥 가끔 이제 점검해 볼 때 정도에 이제 쓰는 용도로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냥 원칙 자체를 그냥 매일매일 지키는 게 목표가 돼야 된다. 진짜 돌아보면 저도 막 목표를 막, 이거 무슨 손실난 거 복구해야 돼, 아니면은 뭐 물론 복구라는 말 자체도 이제 잘못된 거지만 뭐 손실을 뭐 손실 봤던 걸 메꾸고 싶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매매 외적으로 내 삶에 대한 목표가, 그치, 이거 매매 외적 요인이니까 나의 삶에 대한 목표가 이건데, 예를 들어서 뭐 이걸 사고 싶다, 이 물건을 사고 싶다, 뭐 차를 사고 싶다라든지 옷을 사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뭐 집안에 금전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뭐 그런 걸 해결하고 싶다든지 등등. 근데 이런 거는 그냥 여기 제가 써놓은 대로 이런 거에 집중을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제일, 이거 약간 새는 말이긴 한데 이 얘기는 꼭 하고 넘어갈게요. 그 이효리 씨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최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이효리 씨가 해준 답변은 그냥 하는데 잘해야 된다고,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냥 하는데 잘해야 돼요. 그랬을 때 돌아보면은 그냥 원칙 지키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고, 올바른 원칙, 그러니까 올바르다고 하지 뭐하고 좀 나의 목표에 맞는 원칙과, 그리고 그거에 맞는 뭐 매매 방법이라든지 방법론이라든지, 그리고 적절한 목표, 너무 허상도 안 되고 너무 뭐라 그럴까 목표가 낮으면도 안 되고, 그런 적절한 목표를 잘 세웠을 때 결국에는 매일매일 그냥 원칙만 지켜도 생각 이상 빨리 가더라고요. 생각 이상으로 빨리 계좌가 불어나요. 뭐 진짜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원칙 지키는 것만 생각하고 뭐 손절이 나가던 익절이 나가던 크게 동요하지 않고 매매했더니, 뭐 매매했을 때 뭐 일주일도 아니고 한 3, 4일 만에 계좌가 2배씩 불어나기도 하고. 근데 꼭 이번 주 안에 내가 몇 배, 뭐 이번 달 안에 내가 300%를 찍어야 되는데 내가 남은 건 일주일밖에 없고, 그러면 남은 일주일 동안 남은 80%를 찍어야겠다 하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매몰되는 순간 이제 그냥 그때부터 계좌가 거꾸로 가거든요. 그래서 작은 목표에 조금 집중을 하고 그 작은 목표는 원칙을 지키는 게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결국에는 사람 간의 갈등이건 목표에 대한 압박감이건 결국에는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최우선시 되고, 그래, 나를 최우선시 해서 나를 사랑하고 그냥 아껴주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매매랑 너무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냐 할 수 있긴 한데, 이건 어차피 저의 얘기고, 근데 저는 제 자체가 그냥 온전해야지만이 매매도 잘 풀리더라고요. 돌아봤을 때 내가 뭔가 루틴을 안 지키고 삶이 나태해지고 점점 이런 것부터 하나둘씩 무너져 가면서부터 결국에는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뭐 체계적인 뭐 운동도 안 해, 방도 지저분해져, 그리고 뭐 이것저것 나 스스로가 이제 나에 대한 믿음이 있으려면 내가 나랑 약속한 것들을 해놔야 되는데, 나랑 약속한 것들을 안 하게 되다 보면 나도 나를 못 믿게 되고 그 상태에서 매매하면 깨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 써놓은 것처럼 루틴 뭐 명상이건 운동이건 내가 나랑 한 약속들은 꼭 지키고 그런 루틴들을 계속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뭐 써놓은 게 내가 온고해야지 타인을 온고히 지킬 수 있고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써놓은 거고, 그 다음에 매매 내적인 요인으로 한번 가볼게요. 매매 내적인 요인, 이것도 상당히 크죠. 이게 제가 봤을 때 외적인 요인이 한 40%, 이게 내적인 요인이 한 60% 정도 된다고 봐요. 저는 보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깨지는 거, 아는 자리가 계속 안 나온다. 아는 자리라고 하면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수익을 잘 냈던 자리, 그리고 혹은 반복적으로 수익을 잘 냈던 자리라든지 확률이 높은 자리라든지 그런 자리들이 다 있을 텐데, 이런 자리들이 안 나온다 혹은 애매하다, 그럴 때 이제 과감하게 들어가면 이제 잘못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잠깐 썼던 말인데 약간 변형해서 인용하긴 했는데, 자기가 기다리는 자리 그 혹은 아는 자리가 안 나오면 진짜로 목에 칼이 들어도 매매하면 안 돼요. 진짜로. 오히려 그냥 제가 봤을 때 트레이딩 할 때 배짱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는, 저도 처음에 배포가 있어야 되고 배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럼 리스크를 막 감수하고 거기에 막 시장에 막 뛰어들어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전장의 최전선에서 막 전투를 하는 것처럼 시장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막 이리저리 매매를 해야 된다고 느꼈는데, 그게 오히려 지금 느끼는 건 그게 아니에요. 지금 느끼는 거 오히려 반대로, 나 그냥 기다리는 자리 안 오면 그냥 매매 안 할 거야,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배포가 있어야 되고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면 매매를 어느 정도는 잘 할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자기에 대한 자신감도, 이제 자만감이 아니라 자신감도 어느 정도 있을 거고, 근데 그 자신감이,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고, 결국에는 그래서 이럴 배짱이 있어야 돼요. 배짱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진짜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위아래로 다 발라먹겠어, 아니면 끝에서부터 끝까지 내가 하나도 놓침없이 다 발라먹겠어가 아니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 뭐 TP 욕심, 예를 들어서 자기, 이게 매매 사이클에 맞지 않는 과도한 욕심인데, 나는 뭐 스캘퍼인데 뭔가 스윙 관점에서 보면은 저 위에까지 보인다, 그럼 스캘핑을 해야 되는데 자꾸 TP를 저 위에까지 그냥 땡겨놓게 되더라고요. 물론 전 스캘퍼는 아니지만 저는 약간 단기 스윙, 뭐 15분 30분 1시간 뭐 이런 거 보고서 이제 뭐 첫 익절 같은 경우는 보통 하루 정도 이내에 나가고, 뭐 길게 나머지 반절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 끌고 갈 때도 있고, 근데 뭐 한 달을 넘진 않고요. 그런 뭐 단기 스윙, 뭐 중기 스윙, 뭐 약간 여기로 왔다 갔다 하는 매매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단기 스윙을 할 거면 단기 스윙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단기로 진입해서 털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내가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 여기까지 저 위에까지 갈 거라는 거를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안다기보다는 여기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 길게 보면, 근데 나는 단기에서 요만큼 먹었어. 근데 여기까지 갈 거라고 내가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은 보통 그냥 이만큼 먹은 거에서 그냥 만족하면 되거든요. 왜냐면 나는 이제 단기 관점으로 들어간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이만큼 먹었으면은, 와, 다 먹었으면은 수익이 지금의 뭐 2배 내지 뭐 2.5배는 됐을 텐데 하면서 거기에 한번 이제 빠지게 되면 끝이 없더라고요. 내 프레임에 맞지 않는, 내 아이덴티티에 맞지 않는 그런 매매를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러면서도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단기랑 중장기로 나눠야 된다. 이게 뭐 시장의 마법사들 같은 책에는 뭐 트레이더들이 이 어떤 책인 몇 번째 판인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제가 문득 드는 기억으로는 시장의 마법사들에서 거기에서도 이제 나누라 그래요. 나누라고. 심지어 거기서는 약간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말이지만 그 도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기 계좌를 트기도 한다, 트레이더들이. 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뭐 도박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결국엔 단기에서도 매매하고 싶고 중장기로 끌고 가고 싶은 두 가지 다 욕구가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먹고 싶어. 근데 각자의 장단점이 있잖아요. 장기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라봤는데 중간에 그냥 꼬꾸라지면 그러면은 이건 이만큼을 못 먹는 거고, 단기 매매를 하면은 이만큼의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는 거고. 근데 또 단기로 갔을 때 장기 목표에 도달을 하면은 단기 매매를 할 때 보면은 또 이만큼의 갭을 못 먹었네라고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계좌 두 개를 나눠야 된다. 특히나 이번 장에서 그런, 제가 장기로 봤는데 장기 TP까지 남았는데 단기 매매할 때는 단기 매매로 이미 포지션이 나와버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스텝이 꼬이면서 매매가 조금 잘못 돌아간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뭐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계좌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좋다. 그래서 단기로 갈 거면 단기 그냥 TP에 먹고 나온 거에 만족하고, 장기로 가면 그냥 어떤 식으로 움직이든 간에 그냥 그거 그냥 버팅기고 중간에 꼬꾸라져서 나올 거를 각오를 하고, 그거를 각오를 하고 어느 정도 전략을,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전략도 짜놓고, 그리고 그렇게 그냥 들고 가야 될 거 그냥 버텨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이거 이전 손실 복구 욕망, 이거는 그쵸. 요즘에 이거에도 조금 많이 당했는데, 그치, 당했다고 하는 거는 남 탓을 하는 거니까 이거를 제가 많이 했죠. 이걸 제가 많이 했었는데, 손실이 나면은 가끔, 그러니까 이게 손실이 한 번 나면 상관없는데 두 번, 세 번 연속으로 나고 하다 보면 저는 어느 순간부터 짜증이 올라오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슬슬 물량을 크게 잡습니다. 잘 될 때는 그냥 편안하게 잘 해요. 뭐 손절이 뭐 3번 연속으로 나가건 5번 연속으로 나가건 그냥 꾸준히 그냥 합니다. 그러면은 정신 차리고 보면 어느새 그냥 계좌가 쭉쭉쭉 불어나 있어요. 근데 이거에 빠지면 결국에는 끝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일단 매번 수익을 낼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계좌가, 그러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매번 수익을 낼 수 없고, 계좌가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만 올라가는 계좌는 없거든요. 일자로 다 이렇게 올라가요, 계좌가. 이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가끔 이렇게 급등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건데 계좌가. 근데 자꾸 너무 막 거의 수직 상승을 바라다 보니까 그냥 손실 나도 그냥 원칙 지켰으면 다다, 그냥 그러고 말아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이건 뭐 복구 매매 혹은 분노 매매. 사실 복구라는 말 자체가, 제가 이거는 저한테 영감을 주는 스승님, 지금 아는 친한 형님이고, 그분이 해주신 말인데, 복구라는 단어가 잘못됐다. 그냥 계속 매매 꾸준히 하면 되는 거고, 근데 복구라고 이런 단어를 써버릇하면은 진짜로 이때부터는 잘못된 지름길에 빠진다. 왜냐면 복구라는 단어를 쓰면 당연히 복구해야 되니까 계속 복구해야 돼. 욕심이 커지고 레버리지 커지고 뭐 물량을 크게 잡고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자리 놓쳤을 때, 뭐 이때도 저는 뭐 앞으로 이제 군대에 들어가야 되기도 하고, 물론 그 안에서 이제 여건이 되면 충분히 매매를 하겠지만, 그리고 다행히 저는 스윙 스타일이라서 이제 그 안에서도 매매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져요. 근데 그때는 이제 더 시간이 한정적이겠죠. 핸드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인데,
이런 게 조금 많이 올 거예요. 좋은 자리 놓쳤을 때. 근데 그냥 보내줘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러니까 차트의 원리. 그러니까 이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물론 뭐 차트에 절대적인 원리가 없고 뭐 시장에 그런 뭐 마법과 같은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냥 등락하는 것 자체가 그냥 사람의 심리를 반영한 것일 뿐인데 근데 어쨌든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인간은 뭐 아무리 이성적 사고를 한다 뭐다 해도 인간은 그냥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뭐 너무 비관적인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런 동물이거든요. 그걸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느냐인데 특히 금융시장에 들어와 있는 개인들만 봐도 누가 돈을 벌고 누가 돈을 잃는지 97%가 돈을 잃고 2%가 버는 걸 보면은 어쨌든 인간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자리들이라고 칭하는 각자마다 이제 좋은 자리가 있겠죠. 확률 높고 손익비 좋고 그리고 내가 수익을 잘 여러 번 냈던 이런 삼박자가 맞춰지는 구간들 이런 자리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거를 그냥 인지를 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돼요. 그냥 오늘 놓쳤어? 뭐 그 다음에 뭐 3번 연속 놓쳤어? 근데 그럼 그냥 보내주면 돼요. 어떻게 보면 이거랑 놓쳤으면 놓친 상태에서는 또 이제 아는 자리가 안 나와 있는 상태일 거고 그럼 매매 안 하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내적인 요인, 외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 때문에 심리적 안정이 붕괴가 되죠. 이러면 쉬어야 돼요. 나의 이런 것들 뭐 저처럼 이렇게 시각적인 자료를 만들어도 좋고 뭐 방법이 어떻든 간에 그거를 중간에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심리적으로 뭔가 온전치 않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여기 자기가 써놓은 저 같은 경우는 앞에 이런 이 모델들이죠. 여기에 써놓은 것들을 이제 보고 점검을 하고 개선을 해야겠죠. 이거를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취미 활동을 하고 플러스 여기 앞에 매매 외적인 요인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삶을 조금 온전하게 이렇게 깎는데 많이 조금 집중을 하거든요. 그래서 취미 활동 같은 거 산책, 독서, 뭐 운동이나 스포츠가 될 수도 있고 뭐 저는 게임은 안 하니까 그리고 뭐 물론 게임이 저는 뭐 썩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최대한 좀 디지털을 피하려고 해요. 저는 왜냐면 디지털에 있는 것들 자체가 클릭 몇 번으로 내가 원하는 정보가 툭툭 튀어나오고 하다 보니까 산책하고 운동하고 뭐 명상도 하고 그냥 저기 가끔 뭐 이제 한강이라든지 어디 뭐 경치 좋은 데 가서 멍 때리기도 하고 그런 거 하면서 그냥 멘탈을 천천히 복구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점검 먼저 해야겠죠. 점검을 먼저 하고 나만의 방식으로 최대한 디지털을 피해가면서 결국은 이제 약간 넓게 보면은 도파민 수치를 제대로 돌려야 된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게 붕괴됐는데도 그냥 매매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러다 보면 내동 매매 하게 되죠. 근데 이건 뭐 여기서 뭐 수익이 났건 손실이 났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수익이 났으면은 더 큰일 난 걸 수도 있어. 어쨌든 첫 내동 매매 하고서는 끊어내지 못하면 계속 반복하게 되거든요. 제 경험상 최소 2회에서 3회 정도는 해요. 첫 번째로 이제 인정하고 끊어내지 못하면 2에서 3회 정도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신 차리고 보면 계좌가 뭐 망가져 있죠. 몇 토막이 나 있는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첫 내동 매매를 하게 된다면은 이때 끊지 않으면은 거의 뭐 두세 번 계속 반복하게 되기 때문에 최후의 보루라고 제가 써놨죠. 그냥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나름 이렇게 매매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야망도 크고 그리고 야망이 있는 사람들이고 각자 이제 자기 에고가 되게 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그냥 매매하는 거에 있어서는 자기가 잘못했다면 바로 인정해야 되는 게 진짜 필요하더라고요. 자존심이고 뭐고 그냥 나한테 나 스스로한테 그냥 솔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반복하는 말이지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에고가 되게 높고 강하다고는 하지만 그냥 바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근데 여기 해결 방안은 똑같습니다. 뭐 독서하고 뭐 하고 뭐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고 사람 만나면서 조금 사회생활도 조금 하고, 왜냐면은 방에 밖에서 너무 차트만 보지 말라는 뜻이죠. 디지털 보지 말라. 여기랑 내용은 똑같은데, 처음 심리가 붕괴됐을 때 이걸 하면은 아예 내동으로 안 가는 거고, 첫 내동매매로 가도 해결 방안은 똑같아요. 사실 해결 방안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뭐 아는 자리 안 나온다 뭐 상황별로 다 해결 방안을 써놨잖아요. 근데 물론 상황별 해결 방안이라고 써놓은 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이건 조금 더 상황들에 이제 특화해서 해결 방안을, 저만의 해결 방안을 써놓은 거고, 결국에는 그걸 다 아우르는 건 이것들이거든요. 결국에는 솔직히 돌아보면 이게 해결 방안은 계속 반복이 도드리표고 계속 똑같아요. 결국에는 내가 여기까지 왔을 때 막판에 끊어내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게 있을 때 바로 이제 여기서 끊어내는 것들이 제일 좋은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로 왔을 때 여기서 끊어내는 게 그 다음. 그러니까 이때가 이미 내동을 한번 했기 때문에, 봐봐요. 우리가 원칙 자체가 원칙을 세워놓고 그건 나랑 정한 약속이고 그걸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못했다 라는 거기에서 더 이제 심리적으로 고통스럽거든요. 수익이 나건 손해가 나건, 특히 수익이 나면은 더 문제지. 수익이 나면 잘못된지 모르고 계속하니까. 손실이 나면은 그래도 조금 정신 차리려고는 하는데, 근데 뭐 돌아보면 뭐 거기서 거기인 것 같긴 해요. 수익이 나면은 수익 난다고 계속하고, 손실 나면 손실 메꾼다고 계속하고. 어쨌든 근데 여기서 그냥 단칼에 끝내는 게 훨씬 더 에너지랑 심리적으로 훨씬 편해요.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해결을 하는 거는 조금 훨씬 많이,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에너지가 한 5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15에서 많으면 뭐 50까지 들어갈 때도 있고, 여기가 5라면 아니다 15까지 아니 50까지는 아니고, 여기가 5라면 여기는 적어도 8에서 10만큼의 에너지가 들어가요. 배로.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게 뭐 몸이 피곤하다 그런 게 아니라 정신적인 그런 소모라든지 그런 것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각자 일단은 내가 왜 매매를, 그러니까 매매 내적인 요인이랑 외적인 요인에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제가 작성한 것처럼 내가 뇌동을 하게 되는 이 사이클을 만들어 두면은, 그러면 되게 좋거든요. 만들어 놓고 이거를 해결 방안까지 적어 놓으면 뇌동을 하게 된 상황 혹은 뇌동 하게 된 상황이라든지 심리적으로 붕괴됐을 때, 이때는 어쨌든 우리가 이성적인 상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물론 내가 무용지물이라는 건 아니지만 이성적인 상태일 때 이런 거는 다 작성해 놓은 거를 보고 정신은 차려야 되거든요. 보고 정신 차려야 돼요. 근데 왜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에도 물론 이제 뭐 우울증이 있냐 없냐 뭐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 얘기를 떠나서 이제 정신과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이제 치료해주는 방식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그런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싶은 사람들이 왔을 때 의사들이 해주는 게 그거래요. 왜 죽고 싶은 건지 그거를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쭉 다 자세하게 쓰라 그래요. 뭐 때문에 죽고 싶고 왜 죽고 싶은 거고 어디서 죽을 거고 어떻게 죽을 거고, 그러다 보면은 쓰고 나서부터
내가 쓴 걸 보고 정신을 차린대요. 아, 생각보다 이게 별 문제가 아니었구나. 내가 생을 마감해야 되는 정도까지의 그런 게 아니구나. 뭐 감정 일기를 쓰라는 것도 똑같은 거고요. 내 심리 상태, 지금 내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글로 써가지고 보면 훨씬 후련해지거든요. 이게 뭐 불안을 해소하는 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 모델을 만든 거고, 이것들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똑같이, 근데 이제 세부 사항들은 자기한테 맞게 해서 만들어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감을 하고요. 그리고 뭐 차차 이제 매매한 거 영상도 조금씩 올려보도록 할게요. 마치겠습니다.